광복절인 오늘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제73회 광복절과 정부 수립 70주년 기념식을 열고 선조들의 애국 충정을 기렸습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노사가 첨예하게 갈등을 빚으면서 원래 취지가 빗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범한 삶을 꾸려가던 농촌 할머니 일상이 사드 배치로 어떤 변화를 겪는지 담은 영화 소성리가 개봉합니다. 세계적인 음악가들과 오케스트라 단원을 꿈꾸는 젊은 연주자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오케스트라가 공연 전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제73주년 광복절입니다. 잃어버린 이 땅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 이 아픔을 겪고 희생하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 가집니다. 오늘 대구 경북에서도 독립을 위해 희생한 선열들의 나라 사랑과 희생 정신을 기리는 다채로운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립시남선열공원에서 대구시장을 비롯한 기관 단체장들이 애국 선열들을 참배합니다. 52분의 독립유공자가 안장된 이곳은 국립묘지로 승격된 후 처음 광복절을 맞아 의미를 더했습니다.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는 애국지사와 보훈단체장,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3회 광복절과 정부 수립 7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애국지사와 순국선녀들이 그토록 염원했던 하나된 조국을 이루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 평화 통일의 길로 나아가자고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다라는 인식 아래 어렵게 켜진 한반도 평화를 위한 화해의 횃불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꺼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국제보상운동 기념공원에서는 광복의 애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타종 행사가 열렸습니다. 동성로 일대에서는 한반도의 통일은 인류 평화의 시작이다라는 주제로 태극기 플래시몹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경상북도도 도청 동락관에서 광복절과 정부 수립을 축하하는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참석자들은 태극기와 독도기를 흔들며 독립정신과 광복의 의미를 기렸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최저임금을 두고 너무 높다, 아니다, 부족하다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역과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자는 이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 노동계는 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라는 이 가뜩이나 좋지 않은 노동 환경이 더 나빠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최저임금 논란을 취재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을 두고 사용자 측은 저성장 경제 상황에서 너무 많이 올렸다며 불복종 운동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지역과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구의 경우 또 영세 업종이 많고 소규모 상인들이 많은데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대구 경제를 더욱더 어렵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것이다.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도 최저임금법 적용을 달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노동자들도 무조건 내 월급만 올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최저임금이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맞물려 있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힘든지 그런 분들의 상황을 좀 아시면은 지역 노동계에서는 좋은 일자리를 찾아 빠져나가는 대구 경제에 악순환을 불러올 것이라며 오히려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취소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노동자들은 저임금에 좀 더 저임금에 허덕일 수밖에 없고 이러면 대구 지역의 노동자들이 과연 대구에서 일하고 싶을 생각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면 대구 지역의 젊은 청년 노동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떠날 수밖에 없고 그럼 대구 산업은 더 몰락할 수밖에 없다.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 생활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법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경제 상황과 맞물려 사용자 측의 반발을 사며 흔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성주 초전면 소성리에 사드가 배치되며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영화 소성리가 내일 개봉합니다. 평범한 삶을 꾸려가던 농촌 할머니 일상이 사드 배치로 어떤 변화를 겪었을까요? 박재영 기자입니다.
영화는 성주 소성리의 평화로운 풍경으로 시작합니다. 씨를 뿌리고 작물을 심고 모를 심는 아주 사소한 일상이 하나둘 제시됩니다. 공부를 잘한다. 할머니들이 뿌리내린 삶의 터전에선 고단함 속에서도 희망과 기쁨이 함께했습니다. 이 친구들을 만나면서 여기서 한번 살아볼 만하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녀들의 소소한 일상은 미군 헬기의 굉음 속에 깨져버립니다. 사드는 할머니 세대가 겪었던 6.25 전쟁 기억을 다시 떠올리고 할머니들도 다 간다. 또 6.25 때 갔다 이 간다. 적었는 사람들은. 요새 젊은 사람들 그거 모른다. 농촌 마을은 사드 배치와 함께 평화의 기억을 잃게 됩니다. 여기 막 그런 말 하지만도 다 그러면 우리 한국은 다 절산 나는 거 아이가. 그렇지도. 근데 우리는 죽어도 괜찮지만도 큰 아들. 밀양 송전탑, 희망버스 등 약자들의 삶에 매달려온 박배일 감독은 전쟁을 대비시켜 평화인지도 몰랐던 평화의 소중함을 담았습니다. 무기로 평화를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나의 문제로 생각하고 그분들의 일상을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다큐멘터리 영화 소성리는 내일 대구 5호 극장, 안동 중앙시네마, 인디플러스 포항 등 전국 27개 극장에서 동시 개봉합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오케스트라 단원을 꿈꾸는 젊은 연주자들이 해외에서 활약하는 유명 음악가들의 지도를 받으며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18일 토요일 대구에서 엘 시스테마 출신 지휘자 호세 루이스 고메즈 지휘로 이들 젊은 연주자들의 연주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이올린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선생님의 따끔한 지도를 받으며 연습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 8분 음표를 너무 길게 끌어. 쉼표죠. 양 빠람 빰빠람 짧게 끊어야 돼. 오디션을 통해 전국에서 선발된 120명의 젊은 연주자들은 지난 6일부터 대구에서 합숙하며 오케스트라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활동하는 유명 음악가 10명이 일주일 동안 이들을 지도합니다. 정말 음악하기 너무 좋은 환경이고 여기서 이제 연습도 열심히 많이 할 수 있고 그냥 뭔가 이 곡에 몰두할 수 있어서 제가 자발적으로 약간 열정 있게 연습을 했어요. 기본기가 잘 닦여 있고 또 딴 것보다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어제도 뭐 10시 끝나고 다들 뭐 11시, 12시까지 또 연습하다가 가고 전 그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실력이 하루하루 다르게 향상되고 있고 오케스트라 단원이 되는 방법도 자연스럽게 전수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 말고 합주를 할 수 있는 능력, 배려하고 공감해서 화음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오케스트라에 진입해서 그래서 오케스트라가 발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는 18일 저녁 대구 콘서트 하우스에서 솔라시안 유스 오케스트라가 만드는 열정적인 무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직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부당하게 권한을 남용한 전 대구지방 식약청장 A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회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고 청장 직위를 남용해 진급 심사와 부당정보 조치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자체 감사를 거쳐 A씨를 직위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낮 12시 37분 경북 군위군 우보면 두북리 해발 320m 야산의 7부 능선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불이 난 뒤 헬기 10대와 소방차 19대, 소방공무원과 군인, 경찰 등 200명의 인력이 투입돼 큰 불길을 잡고 현재 잔불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산림청과 소방당국은 진화 작업이 끝나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삶의 질이 대구에선 중구와 달성군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펴낸 시군구별 삶의 질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을 보면 삶의 질이 높은 곳이 가중치를 조정하면 2016년 대구에서는 중구와 달성군, 수성구 순이었습니다. 2013년 중구는 4번째를 기록했다가 이번에 크게 높아졌고 수성구는 2단계 하락했습니다. 다만 동구와 서구는 2013년과 16년 모두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교수 등 각계 전문가들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구에서는 경제 고용과 교육 문화의 정책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경북 지역에서 새로 330여 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습니다.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대구 경북 지역에 1000여 채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발표된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임대소득세, 종합부동산세 혜택이 구체화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많아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달 6,900여 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지난해 같은 달보다 52%, 전달보다 18% 늘었습니다. 내년 1월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 제도인 PLS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연말까지 잠정 안전 사용 기준과 잠정 잔류 허용 기준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PLS 세부 실행 방안을 발표하고 농약의 직권 등록 시험과 잔류 허용 기준 설정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PLS는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에 한해 일정 기준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기준이 없는 농약은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